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참 후덥지근하지만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면 별일이 없더라도 기분이 평일과는 다르게 살짝 들떠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항상 주말간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던 크립토 마켓의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더욱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33% 하락한 22,92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3.21% 하락한 1,677달러, 우리 계륵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1.21% 하락한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1.19% 하락한 0.50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를 각각 살펴보게 되면 각각 40.5%, 18.9%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 분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지 그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57%로 더욱 우세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87%로 더욱 우세하며,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7.05%로 더욱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무려 2배 이상 뛰어넘으며 이제는 경기 침체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기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 또한 그간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끝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가격에 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분석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 32,0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벌랜드 기관 투자자 올해 비트코인 가격 16,000에서 32,000달러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 업체 컴벌랜드의 경우는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크립토 업계의 고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은 최저 1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비트코인은 올해 32,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컴벌랜드는 이와 관련해 대량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전문가와 기관들이 약세장에서도 강한 낙관론을 유지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우리는 모두 비트코인을 믿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아니다,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등 견해의 차이는 항상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속되고 있는 하락에도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의 마음은 흔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데이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비트코인 공급량 65% 지난 1년간 이동 안 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가 클래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공급량의 65%인 1235만 BTC가 지난 1년간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 공급량의 45%인 855만 BTC가 지난 2년간 움직이지 않았으며 38%인 722만 BTC가 지난 3년간 움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5년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공급량의 23%인 437만 BTC라고 하네요. 이를 보았을 때도 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티가 굳건한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세간에는 아직도 비트코인 자체가 마치 사회의 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절대로 좋은 시기가 아님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이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한 가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 즉 머지 업데이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로 기록이 되며 일정 또한 미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POS로 변환이 되게 된다면 하드포크를 진행하여 이더리움 POW와 POS 두 가지로 나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두 가지로 나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 6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초기 상태에 있었던 이더리움에 있어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오 해킹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다오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게 되면 다오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약자입니다. 기존의 중앙화 집중화된 회사와 기업과는 달리 의사결정권이 분산화된 자율 조직을 말하게 되는데 이 다오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2016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오의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분산 원장의 기록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오는 일종의 펀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이더리움으로 다오 토큰을 구입하며 다오에 투자하여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오 해킹 사건은 무엇일까요? 다오에서 다오 토큰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으로 환전할 때 보안이 취약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 취약점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해커의 공격이 감행된 것이죠. 이로 인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경우는 당시 약 640억 원에 해당하는 360만 개의 이더리움을 해커에게 도난당하게 됩니다. 360만 개의 경우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발행량의 10%에 달하는 규모였기 때문에 제2의 마운트 콕스라고 불리울 만했죠. 이를 이더리움 관리자 측에서 발견하였지만 해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에 대해 처방안이 결정되어야 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총 3가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프트 포크, 두 번째로는 하드 포크, 세 번째로는 무대응이죠. 이에 결론은 첫 번째 의견 소프트 포크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소프트 포크를 시행하기로 한 그 시간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었고 의견을 폐기하며 가장 극단적이라고 불리우던 하드 포크로 결정이 되며 이더리움은 두 체인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체인이 바로 현재 보고 계시는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뇌피셜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에까지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이 나뉜다면 과연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이에 한 인물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절대로 두 개로 나뉘면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엔젤 투자자 이더리움 커뮤니티 채굴자 외 누구도 POW 지지 안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다오 엔젤 투자자 중 한 명인 하수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채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작업 증명 즉 POW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이 하드포크된 체인에 상환할 확률은 5%도 1%도 아닌 제로이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채굴자, 거래소, 트레이더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쫓기 위해 하드포크에 대해 논의를 하지만 커뮤니티 내 누구도 POW를 원치 않는다. 나는 과거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의 포크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그들의 커뮤니티도 실제로 쪼개졌다. 이들 커뮤니티 중 소수는 이익을 쫓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진정한 신봉자였다. 하지만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이러한 지지자가 1%도 없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모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회장인 베리 실버트인데요. 이 베리 실버트의 경우 또한 이더리움이 POS로 지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하드포크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더리움 재단도 아니고 이더리움 커뮤니티 또한 이더리움 POW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데 누가 나와서 하드포크를 주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중국의 채굴 업계의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챈들러 거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챈들러 구어라고 하는데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 인물의 이력만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인데요. 이제 중국의 채굴 업체인 비트뱅크의 대표 겸 엔젤 투자자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게이트.io, 후오비 등의 자문을 하였으며 이더리움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물이 지난 7월 말부터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를 주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에 대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에는 하드포크에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얼마 뒤에는 생태계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본인도 복잡한 심경을 미디어를 통해 드러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에 대해서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트론의 창시자이죠. 이 저스틴 선의 경우는 본인이 인수한 거래소 폴로닉스의 거래소를 통해 이더리움의 하드포크 시 이더 POW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을 현재 가지고 있는 홀더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공짜로 코인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에 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일 뒤 이더리움의 세폴리아 테스트 넷에서 머지 업데이트가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며 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게 된다면 다가오는 9월 17일 POS로의 전환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에 관한 추가적인 소식,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하나의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실업률이 3.5%가 나오면서 팬데믹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인데 7월에 나왔던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코인 마켓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몰고 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 것인데요. 나스닥이 0.5% 하락했고 8월 6일 밤 지표가 나오자마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리 크게 해석할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준이 경기가 망가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기조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과거 2017년만 하더라도 워낙 매크로 지표나 금융시장과는 무관하게 코인 마켓이 움직였기 때문에 코인을 오래 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시장과 사실상 커플링이 된 것처럼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급등락을 예상했던 이번 주말엔 오히려 조용한 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주목해야 할 이슈는 인도 집행국이 자금 세탁과 연관된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 X의 은행 자산을 동결했다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는 인도의 거래소인 와지르 X 거래소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인도의 경우는 인구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다음으로 2위인 대국이죠. 또한 IT 기술 인력이 많은 것이 상당한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또 전면 금지
금지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받아들인다고 했다가 다시 또 금지를 하면서 참 크립토 시장 측면 변덕스러운 국가 중 한 곳이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한다던 인도가 이번에는 자금 세탁을 이유로 와지르 X의 은행 자산을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지르 X는 현재까지는 고객들의 입출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지원 중인 상태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매일매일 엄청난 소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보다가 잠깐 정신이 팔리게 되면 큰 흐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크립토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전체적으로 이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규제와 제도권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눈치를 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막겠다라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CBDC를 누구보다 빨리 세상에 내놓았고 비트코인 채굴을 완전히 막았던 이 중국조차 지금은 슬그머니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코인을 거래하는 상황이죠. 심지어 북한도 코인을 통한 부의 축적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는데요. 익명성 코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거래소에서든 익명성 코인은 거래될 것이며 그것이 규제권 안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자본의 규모는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코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가별로 탈세를 막으면서도 크립토 경제에 대한 발전은 국가 입장에서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블랙록이 코인 거래를 코인베이스와 제휴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부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021년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인 마켓에 들어오는 것이 막연하게 좋은 것이라고만 여겨질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롱뿐만 아니라 숏에 강하게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있기 마련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산의 변동성을 통해 돈을 벌기 바랄 뿐이죠. 이번 블랙록의 비트코인 거래 지원으로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승인에도 간접적인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자산 관리 기관이 비트코인을 지원하는 마당에 국가에서도 언제까지고 막고 있을 일도 아닌 것인데 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SEC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정작 투자자 보호가 아닌 깡패 같은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코인 프로젝트들에게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의 태도는 규제 기관을 자청하는 SEC의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SEC의 이러한 만행들은 미국의 엘리트층들은 깨닫고 있으며 SEC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권한을 넘기려 준비 중이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장이 다가올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